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어제 미래통합당에서 경남 지역 공천을 했는데 주목을 받았던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모두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번 당사자들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짐작 하시는 대로일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 우리 공관위원회에서 보단 일관된 방향과 방침에 따라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강벨트 못지않게 낙동강벨트도 중요합니다. 컷오프를 두 번 당하면 정계 은퇴나 무소속 출마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지역구의 출마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뿐만 아니라 어제 공천 결과 이주영 의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죠. 이주영 의원과 또 그 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요직을 맡고 있는 김한표 의원도 공천에 배제가 됐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물론 지금 뭐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의 목소리 지난달의 그 목소리긴 한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도 입장은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천 배제돼서 무소속 가능성 커지는 것 같아요. 커지는 거죠. 일단 이제 어제 이제 PK에 대한 학살이 있었고 학살은 표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울경, TK에 대한 학살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학살이라는 거는 뭐 크게 그렇죠. 교체가 될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막 정치가 그런 표현을 쓰니까 과한 언사를 좀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쳐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무소속 출마 얘기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이제 그 문제거든요. 아마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고향인 하나 거창에서 무소속 출마 저는 할 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마 무소속 출마해서 당선되더라면 당으로 다시 아마 복귀하는 수순을 좀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예요. 홍준표 전 대표는 두 가지인 거죠. 그냥 여기서 정기 은퇴를 할까, 무소속 출마를 할까?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하면 지금 있는 그 양산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고향인 창녕 쪽인 건지 그 두 가지의 갈림길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마 당도 김태호 전 경남지사보다는 홍준표 전 대표 쪽에 신경이 쓰일 거예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무소속으로 고향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뭐 무소속인 김태호 전 지사가 당선되든지 아니면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의 후보가 당선되는지 아마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지역의 특성상. 그런데 양산은 다르죠. 양산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곳이고 상대 후보는 김두관 전 경남지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홍준표 전 대표의 무소속 출마 그다음에 아마 지금 유력한 게 거론이 되는 게 나동현 전 양산시장인 것 같은데 당의 공천을 받는 사람이 아마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갔을 경우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당으로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일 거예요. 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공천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김형우 공관위원장이 다른 지역 차출 가능성도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분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도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없고 그 지역에 뭐 당연하게 없는 부분 유권자는 아무 안중이 없고 사람만 이래 옮겨 다니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의 전략은 수도권과 흠지 아니겠습니까? 꽃길은 없다 이런 것이니까요. 어쨌든 지금 총선은 분위기도 좋아지는 상황에서 어쨌든 공천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서 물갈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겠죠. 방금 전에 박인복 교수님 얘기해 준 것처럼 현역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원래 서울 서초갑이 지역구였던 이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서울 동대문 을 지역에 경선을 하게 됐는데 이 동대문 을 지역구가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현역 의원인 민병두 의원이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이 민병두 의원 물론 지금 재심을 지금 청구를 해서 또 논의가 이루어지겠지만 민병두 의원 뭐 미투 논란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쳤다는데 지금 공천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람이 금태섭 의원과 한바탕 좀 논란이 있었던 김남국 변호사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민병도 의원이 미투는 사실은 논란은 잠재워졌던 상황이고 사실은 그때 당시 미투 생겼을 때 최고 지도부가 정계 은퇴를 만류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투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의원으로서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이분이 이제 성향상 굉장히 이제 뭐 당 전략가이고 논리 제공자이고 한데 성향적으로 보면 약간 중도 성향에 가깝습니다. 이분 성향으로 보면. 근데 제가 그 조국 대전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번에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다는 게 그러면 친문파 의원들은 한 명도 탈락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지역에다 굳이 내려보냈느냐라고 했을 때 민주당의 그 시스템 공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다시 만약에 김남국 변호사를 여기다 꽂으면 결국에는 조국 대전이 재발될 수밖에 없다.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 컷오프만큼이나 야당 통합도 관심인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 파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나왔던 유영하 변호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미래통합당을 복당을 하든 또는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든 대통령과 상의를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제가 결정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 제 진로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뭐 허락을 받거나 양해를 구할 부분이 있으면은 양해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상의하거나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이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에 이제 뭐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공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제 한석규 대표한테 기자들이 당연히 그걸 묻겠죠. 한석규 대표는 내 손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 손은 떠났어. 내는 건 자유고 그거는 공간에서 결정을 할 거야라고 이제 겉으로는 얘기는 했어요. 미래한국당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까지 굉장히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메시지로 소위 말해 지금 자유공화당 세력, 조원진, 김문수, 서청원 존칭 생각합니다. 이 자유공화당 세력을 비롯은 좀 제어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후 4시에 발표한 그 TK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대규모 컷오프 이거 그냥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그 사람들 나가도 자유공화당 쪽으로 갈 수는 없을 거라는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메시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 문제가 남아있죠. 유영하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했을 경우에 완전히 배제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권이 되게 남자 같은 경우에 짝수로 가니까 2468 이 상위 순번에 배치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영하 변호사는 좀 10번대 후반이나 20번대 초반 이렇게 뒷순위 쪽으로 좀 배치하는 정도로 좀 타협책을 찾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는 봅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에 뭐 보수 진영의 지분 다툼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조원진 자유공화당 대표는 여러 채널로 미래통합당의 구체적인 안 제시하라고 얘기를 했다. 아무 액션 없으면 우리 시나리오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지분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을 논의해 왔다 이러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유영하 변호사의 공천 문제로 미래한국당이 또 주목을 받는 만큼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진보 진영의 비례 정당을 만드냐 안 만드냐로 상당히 또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비례한국당은 기본적으로 이 선거법 칙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거든요. 다수당이 자기 거 뺏기는 거, 그 한 10석에서 15석 뺏기는 게 아까우니까 위장 정당을 만들어 다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선거법에 따르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의석이 비례 투표에서 한 7석 됩니다. 그럼 7석 정도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외에 나머지 비례 한국당이 도둑질해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 정도를 이 연합공천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개정선거법의 취지를 어긋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포기하거나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과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비판을 했었던 비례 정당을 지금 하나 만들 기세인데 오늘 사실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힐 거라는 지금 그런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 이 비례 정당을 만든다. 그럼 선거법을 왜 개정했냐? 그 의문부터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명분도 없고 나는 실리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아무리 정치가
실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실리를 챙긴다는 것은 우리가 패스트트랙 받지 않습니까? 3개월 동안 이 4+1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 주요한 법안에 보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만든 것이거든요. 그렇죠. 소위 이제 유승 정당으로 얘기되는 이런 미국 독일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연동형이라는 걸 데려오면서 한 건데 지금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다퉜냐. 우리가 지금 화면을 돌려보면 거의 날치기 하듯이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제1야당을 배제시켜 놓고 국회의장 보셨다시피 그 열불을 타면서 이제 통과시킨 건데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면 무슨 명분이 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실리 측면에서도 이게 각 지역의 사회단체 의원들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누굴 보낼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순위는 어떻게 배정할 것이며 여러 가지 현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날짜는 다가오는데 명분 없는 짓이라는 건 국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건 민주당이 안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요. 만약에 한다면은 특히 중도층 수도권 선거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여튼 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 측이 아마 필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네, 여야 공천 소식과 총선을 앞둔 정치권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